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1월 10일 새롭게 시작하는 두 번째 주 월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가치가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항상 시간이 필요하다. 감스님들도 꼭 가치가 있는 일은 빨리빨리 안 된다는 이 사실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 11월 2주차 이렇게 살펴봤더니 1등이 노원구고요, 2등이 송파구, 3등이 강서구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양천, 성북구가 잇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래도 10월 15일 대책 이후로 사람들이 서울 아파트를 갖다가 그래도 꾸준하게 지금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서까지 아파트를 구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 언어별 외국인이 많은 구역을 살펴봤더니 중국어를 쓰는 외국인이 많은 구는 영등포, 구로, 금천이고, 최근에 몽골어를 쓰는 외국인이 많아진 구가 성북, 중랑, 광진구고, 영어를 쓰는 외국인이 많은 구는 다들 아시겠지만 마포, 용산, 서초, 강남구라고 합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서울시 외국인 생활인구를 분포했고, 국내에 90일 이상 KT 가입자 중에 이제 체류한 외국인 생활 데이터를 분석을 했는데, 이 이야기가 많은 것들을 또 시사하는 바가 좀 있습니다. 각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외국인들도 선호하는 구가 있고, 또 외국인들도 한강벨트를 좋아하는구나, 특히 영어를 쓰는 외국인이 더 많이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다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달부터 주 4.5일제를 시범 운영을 전주시에서 시범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문득 예전에 그 주 5일 근무하기 전에 토요일날 오전에도 일을 하고 이제 그게 바뀌어져가지고 이제 주 5일 근무로 했는데, 문득 그런 게 생각이 나요. 만약에 이제 주 4.5일제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제 또 이것도 4.5일제가 이제 적용이 될 거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일하는 날짜가 많지 않을 건데, 제가 중산층과 서민층이 일하는 날짜가 더 적어지면 더 좋아지는 것일까? 어떻게 보면 일을 하는 기회를 갖다 더 뺏는 건 아닐까? 또 일과 삶의 균형을 갖다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 4.5일제를 한다고는 하지만, 제가 주 6일 근무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거는 자율적으로 맡겨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어떤 분들은 주 7일 일하시는 분도 사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주 4.5일제로 갖다가 시범적으로 이제 운영을 해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저는 더 안 좋은 일들이 더 많이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생깁니다. 그리고 고급 커뮤니티와 호텔급 시설 등의 잡내화가 사랑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진짜 고급화라고 합니다. 하얏트급의 피트니스, 호텔식 수영장, 트윈타워형 스카이라운지라든지 독서실, 작은 도서관, 어린이 북카페, 당구장, 탁구장, 습건식 사우나, 스크린 골프, 그다음에 공유 키친, 호텔식 카페테리아까지. 제가 잡내화까지는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잘하면 11월 19일 날 잠실 르엘 아파트, 지난번에 제가 아침 방송 시간 때 이야기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 친구가 잠실 르엘에 당첨이 돼서 제가 11월 29일 날 사전 점검 때 가서 한번 내부, 그다음에 주변 모습들을 한번 담아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잠실 르엘 아파트, 그다음에 잠실 레면 아이파크 옆에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잠실에서 이제 몽촌토성역까지 직접 한번 걸어서 주변 모습을 갖다 제가 영상에 담아서 쇼츠로 한번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진짜 외관에서 보더라도 너무 웅장하고 멋지더라고요. 11월 29일 날 잠실 르엘 아파트 감사 스마일이 감스님들 덕분에 한번 다녀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간단한, 최근에 10월 15일 풍선효과 남서부로 확산되고 있다. 동탄, 구리, 김포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구리가 지금 전주 대비 0.18%, 화성, 오산, 강주에 0.17%가 지금 올랐고요. 인천 서구도 지금 검단과 청라 중심으로 플러스 0.09%를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실거래 신고는 지난번에 구리 역세권의 이편한 세상 인창 어반포레가 84타입 12억 신고가를 보였고, 그 뒤를 동탄 롯데캐슬이 10월달에 15억이었는데
16억 4천으로 11월 달에 1억 3천이 더 오른 상태에서 실거래가 됐다. 그리고 청약은 김포의 풍무역세권의 B5블럭과 그 다음에 풍무역 크루지오 더마크 1순위 경쟁률이 생각보다 높았다. 그래서 규제지역 대비 중도금 및 잔금 대출, 그 다음에 세대주 요건 완화의 효과가 지금 보이고 있고요. 지역의 온도차가 좀 확실한데 인천 서구가 검남 푸르지오 더베뉴가 3주 동안에 11건이 거래가 됐고 경기 북부는 지금 현재도 고양 파주는 여전히 마이너스, 그 다음에 운정 아이파크 시티는 청약이 부진했다라는 지역의 온도차가 있는데 제가 지난 주말에 한번 확인해 봤는데 최근에 이제 전세나 월세 물건이 없어지는 것들이 고양시 특히 덕양구 삼성벨트에서 감지되고 있어요. 근데 전세나 월세를 구하시는 분들이 물론 신혼부부들도 많이 있지만 서울에서 전세나 월세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밀려서 오는 분위기가 확실히 감지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 보면 경기 북부는 약세라고 하는데 고양 전체적으로 보면 약세는 아닙니다. 지금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일산 킨텍스는 지금 뜨겁다. 특히 덕양구의 덕은과 지축과 향동은 호가도 좀 오르고 실거래도 지금 많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감사스마일이 팩트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비규제라든지 역세권 신도시 축으로 지금 자금 및 수요가 재배치되면서 남부와 서부 벨트가 뛰고 있다. 북부는 지금 관망하고 있지만 조만간 또 분위기는 또 북부까지 넘어올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정리해 드리면 규제 회피 수요가 구리, 동탄, 오산, 그 다음에 인천 서구로 지금 확산되고 있고요. 동탄, 구리, 신고가, 호가 동반 상승이 김포, 청약 흥행을 이끌었다. 단기 급등 구간은 실거래 추세라든지 입주 캘린더를 확인해서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시고 내 능력에 맞춰가지고 부디 하루라도 빨리 내년이 오기 전에 올해 계약만이라도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추가로 지금 올해 11월, 12월 대출은 지금 막혔다, 없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내년 1월달이 아닌 한 2월달 이후로 대출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하셔가지고 미리미리 내 여건과 그 다음에 내 대출 여력과 내 종잣돈을 확인하셔가지고 감사스마일이 항상 강조하는 역세권, 대단지, 신축 이 세 가지 조건, 그 다음에 뭐 브랜드, 뭐 평지, 초품화 뭐 이런 것들, 부역대, 신평초라는 이 6가지를 다 대입시켜가지고 부디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하실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스마일이 올댓 고양의 고양시의 삼국시대 킨텍스, 덕은, 창능 포함해가지고 한 3가지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킨텍스와 대곡, 그 다음에 창능역이 이 3곳이 이제 앞으로 삼국시대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인텔님 같은 경우에는 킨텍스, 덕은, 창능을 삼국시대로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일단 이분의 이야기를 좀 살펴드리면 고양시에는 2개의 태양이 있다. 덕은의 경관, 킨텍스 위용, 그리고 그들을 따라잡으려는 창능의 신흥 세력이 서서히 떠오르고 있다. 킨텍스와 덕은은 상류층의 영역이다. 확실히 고양시에서 생활 인프라 자체는 킨텍스를 넘을 강자는 없다고 본다. 감사스마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합니다. 일산의 모든 인프라와 자본이 그것으로 몰리고 있고 말 그대로 일산의 중심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다. 그래서 최근에 일산 킨텍스, 또 킨텍스 주변에 있는 아파트, 그리고 킨텍스 주변에 이제 돈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문촌마을을 갖다 이렇게 또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덕은은 생활 인프라가 한참 떨어진다. 킨텍스에 비해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덕은은 마포 상암 생활권이고 또 강 건너 마곡이라는 든든한 일자리가 있다 보니까 지금 덕은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갭을 끼고 또 실제 또 입주를 하시는 분들도 지금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감사스마일에게 덕은을 물건을 또 주신 분도 있고 또 덕은에 또 물건이 있는지 부동산에서도 많이 전화가 오는데 중요한 거는 덕은도 이제 조만간 대장홍대에서 또 착공이 들어가면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덕은이 아마 킨텍스와 더불어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쌍두마차 격으로 아마 갈 것이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여기에서 이분이 킨텍스와 덕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땅의 위치다. 그러니까 킨텍스는 파주 가까운 땅이고 덕은은 서울 가까운 땅이다. 이 이야기가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 GTX-A로 이런 것들을 또 상세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결국 부동산은 건물을 사는 게 아니라 미래로 통하는 땅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인텔님은 아마 창릉 3기 신도시 당첨자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싶습니다. 전대미문의 전환블록포스트, 지금도 서울을 갖다 어찌됐든 서울행을 하고 싶고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고 특히 올댓 고양 고양시 이제를 좀 특수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카페인데 감사스마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반은 맞고 반은 또 잘못됐다라는 이야기 드리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서울을 갖다가 마냥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서울로 내 집 마련을 갖다 할 수 없으면 저는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 고양시 특히 창릉 3기 신도시 들어오기 전에 창릉천 벨트라든지 만약에 내가 능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시면 뭐 행신이든 화정이든 원당이든 내 여력에 맞춰가지고 그렇게라도 내 집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지만 이왕이면 저는 창릉천 벨트에 있는 준신축으로 해서 내 집 마련 하실 것을 더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다음으로 창릉에 대한 생각입니다. 주화인군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상당히 공감하는 게 많이 있고 창릉 신도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기대를 하고 있고 감사스마일도 2019년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창릉 신도시에 관련해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드렸지만 지금 시간이 한 7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보다 보니까 마냥 창릉 신도시가 내 집 마련에 대안이 될 수는 없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창릉 신도시가 뭐 일산이라든지 뭐 1기 신도시, 뭐 2기 판교라든지 뭐 광교 신도시처럼 그렇게 죄송합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은 하시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먼저 소결론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서 여기에서 이제 주화인 군님께서 이야기를 했던 내용을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일단 창릉 신도시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그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실과 괴리된 지점들이 보인다. 특히 창릉의 주력인 공공분양의 본질과 당첨자의 재정 현실을 고려할 때 현재 거론되는 명품 학군이나 활성화된 상권 등의 비전은 현실이 되기까지 예상보다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분양은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본질적으로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창릉에 입주할 때쯤 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되는 인프라를 누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분들이 3중 필터를 통과해야지만 자격이 주어지는데 과연 이분들께서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킨텍스라든지 덕은 지구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런 생활을 갖다 영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물음표를 지금 이야기를 하신 거죠. 냉정하게 이제 가처분 소득을 추정해 봐야 되는데 이들이 과연 영유아, 첼로, 아이스키, 하키 같은 뭐 고비용 예체능 교육을 시킬 여력이 있을까? 현실적으로 방과후 수업과 태권도 학원을 보내며 학습지로 보충할 가능성이 높고 자녀가 둘 이상이라면 그마저도 버거울 수 있다. 이러한 재정 구조를 가진 주민들이 줄을 이루는 곳에 25,000원짜리 커튼 미용실보다는 블루클럽 또 젤라또 전문점보다는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찾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운 소비 패턴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된 상권이라든지 명품 학군을 거론하는 것은 도시의 기본 구성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다. 2030년에 GTX-A 창릉역 개통이라든지 고양은평선 기본계획은 이미 시장에 선반영된 전보이고 도래올 5, 6, 7단지 가격 추이로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계획이 현실이 되기까지 시간은 기대와 다르게 상당히 오래 걸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반론을 이야기 드리면 저는 2030년 전에 2029년에라도 1년 먼저 GTX-A가 개통이 될 가능성이 있고 지금보다 이제 빨리 이제 3기 신도시를 어떻게 좀 하겠다라는 이런 계획들이 그 다음에 실천 계획들이 좀 나온다고 하면 지금 이분이 이야기하시는 내용보다는 좀 빨라질 수 있겠지만 저는 7년 전에 창릉 3기 신도시 발표를 하고 7년 후를 보면서 창릉 1000마을만 지금 본청약을 했고 그마저도 이제 2027년, 2028년 초에 입주를 하는데 창릉 1000마을만 가지고는 창릉 3기 신도시를 논할 수가 없고 특히 창릉 같은 경우에는 1단계, 2단계, 3단계를 또 하게 되는데 창릉의 민간 분양이 지금보다 더 줄어든다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이분의 생각이 맞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이야기를 드립니다. 당장 일산의 일산의 뭐 테크노밸리라든지 K 컬처밸리 등이 얼마나 지연되고 있었는지 또 2005년 하반기 착공을 시작했던 2기 신도시인 파주운정이라든지 검당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이 진짜 많이 늦어졌다. 창릉은 이제 겨우 1500세대를 분양했을 뿐인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앞으로 창릉의 자동공기 포함해가지고 앞으로 GTX-A 창릉역 주변부터 해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의 이 모든 것들이 들어오게 되려면 최소한 감사스마일 생각했을 때는 10년에서 한 15년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20년도 짧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에 있어 뭐 GTX-A 뭐 도보 9분이냐 15분이냐를 따지는 것보다 일단 부동산 가격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은 거시경제와 정권의 정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그 지역의 어떤 학력과 소득 수준을 갖다가 가진 사람들이 사는가 하는 인구 구성의 그래프인데 신축, 교통, 학군 등은 그 이후의 문제이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일부 청약 당첨자라든지 예비 청약자들이 창릉을 킨텍스라든지 덕은과 비교하는 것은 현재는 무의미하다.
현재는 구성원 자체가 다르고 21년 15호까지 갔던 킨텍스를 13억 5천에 매매하는 사람과 공공분양 자산 기준 2억 1,500을 맞춘 사람은 자산 규모와 소비 수준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창능과 킨텍스 그다음에 덕은 지축을 갖다 비교를 하는 것을 조차가 조금 잘못됐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린 핵심인데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택지개발 이익이 당첨자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을 막겠다고 공공분양을 공공임대로 지금 전환을 하려 하고 있고, 또 이는 원화가치가 하락하는 인플레이션 시대에 서민들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통해서 자산을 형성하고 인플레이션 해지하는 유일한 전략,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지금 빼앗겠다는 것 같기 때문에 자칫하면 시간 지날수록 감가상각되는 건물에 대해 평생 월세만 내며 살아야 될지 모른다. 그래서 감사스마일이 계속해서 창릉 신도시만 기다리지 말고 창릉 신도시 주변에 원흥지구도 좋고 삼성도 좋고 지축도 좋고 향동도 좋고 덕은도 좋고 신원동도 좋고 행신 원당 화정도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창릉 3기 신도시의 공공분양을 기다리다가 만약에 선택형과 나눔형을 갖다가 만약에 당첨됐다고 하더라도 과연 언제 입주를 하게 될까요? 2030년 넘어서 입주를 하게 되게 되는데 그런 시간 기회비용을 모두 날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차라리 저는 지금 능력이라든지 종잣돈이라든지 대출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그냥 창릉 3기 신도시를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서두르실 것을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분께서 창릉 천마을 신축 24평을 얼마나 예상하나요? 8억이라고 해보겠습니다. 화정역 변필마을 7단지 35평이나 일산의 선도지구 후곡 학원가 40평대는 7억에 살 수가 있고, 또 그런 것들을 누릴 인프라가 2030년 창릉과 비교하기 어렵다. 아빠는 서울역이나 삼성역으로 출퇴근한다고 해도 대곡역에서 갈아타면 되기 때문에 24평의 대체제가 될까요? 파주 운정이라든지 창릉이나 운정은 GTX로 10분도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킨텍스역 도보 1분인 킨텍스의 24평 아파트들이 훨씬 더 좋을 그런 대체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분의 생각이 전혀 엉뚱하거나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스마일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창릉이 30년 후에 일산보다 더 좋은 도시가 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수많은 물음표로 가득 찬 미래일 뿐 현재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 모든 계획이 가시화되려면 세대가 바뀔 정도의 막대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10년을 갖다 내가 버틸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창릉을 기다려도 되지만 나는 10년을 못 버티겠다라고 하시면 지금이라도 창릉 3기 신도시 주변을 보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건상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른 많은 대안들을 신중하게 고려해 보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최근에 김포 풍무 역세권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뜨겁게 이제 청약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문득 생각해 보니까 풍무역에서 김포공항역까지 2정거장, 그리고 김포공항역에서 환승해서 서울로 다닌다라고 하면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것 같고, 더 나가서 마곡이라든지 또 부천 대장에 또 SK라든지 대한항공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하면 3기 신도시만 대안이 될 수는 없다. 그래서 3기 신도시 주변을 갖다가 지금부터 남들을 관심 갖지 않을 때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올댓고향을 보게 되면 호호호님께서 상당히 부동산 인사이트가 뛰어납니다. 이분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고양시가 현재까지 대장아파트의 조건 혹은 가격 경쟁력이 강력하고 상승장대 가격과 거래량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곳을 예를 들면 덕은의 민간아파트, 킨텍스의 민간아파트, 그리고 지축의 민간아파트, 백석, 대곡, 능곡, 원당의 민간, 부산, 롯데캐슬 등등이었다. 즉 다시 말해서 공공분양보다는 민간에서 지었던, 그 다음 민간에서 분양했던 아파트들 가격이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냉정하게 보신다고 하면 원흥에 있는 도래월 5, 6, 7단지 중에선 5단지, 7단지가 더 나아 보이고, 지축 같은 경우에는 지샘프라든지 북한산 유보라가 제 눈에는 좋아 보이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 20단지라든지 22단지라든지 17단지, 15단지, 19단지 같은 경우가 저는 좋아 보인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것들을 갖다 행동으로 할 수 있느냐, 행동을 할 수 없느냐, 이 차이인데, 만약 창릉 3기 신도시 공공분양만 만약 기다렸다가 만약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그런 대안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냉정하게 창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제가 그래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20분이 좀 넘어가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겠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GTX-A 교통 효과인데, 동탄역에서 이제 GTX-A 개통 전후 주요 구간별 통행 시간을 비교를 해봤어요. 이거 보시면
너무너무 지금 동탄역이 지금 배차 간격이 17분에서 25분 사이에 있는 배차 간격임에도 불구하고 개통 전과 개통 후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앞으로 만약에 내년에 6월에 이제 GTX-A 삼성역을 무정차로 가게 되면 여기 지금 동탄에서 주성 가는 거야 뭐 19분 거의 20분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동탄에서 성남 가는 것도 27분 뭐 28분 정도밖에 소요가 되지 않는데, 시간 감소 효과가 GTX-K 개통 전보다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이제 동탄에서 한티라든지 동탄에서 선릉이라든지 동탄에서 잠실이라든지 동탄에서 강남구청 가는 거는 지금의 이 시간보다 절반은 더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경기 남부에 있는 동탄이라든지 구성역에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지금 GTX-A 삼성역 무정차를 기다리고 있다. 반면에 지금 고양시라든지 운정에 계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이 지금 관심도가 덜한데, 추가적으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충정권의 광역급행철도인 CTX가 민자 적격성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동일하게 GTX-A와 동일한 재원으로 해서 이제 5성까지도 한 번에 CTX로 또 갈 수가 있고 KTX라든지 SRT로 또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충청권도 상당히 또 교통이 편리해질 것이라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덧붙여서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 스마일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고양시의 뭐 삼국시대가 킨텍스, 덕은, 창릉이다. 그리고 뭐 저는 또 여기서 추가적으로 킨텍스와 대곡, 창릉이 세 개가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고양시를 일자리라든지 또 고양시의 주거벨트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데 큰 역할을 할 거라는 말씀 드렸지만, 냉정하게 우리가 지금 창릉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NH계획위원회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상도 나와 있지 않고 연말쯤에 발표될 거라 생각을 하지만, 중요한 거는 GTX-A 창릉역이 2030년 전으로 이제 정차를 하겠지만, 만약에 내가 뭐 창릉역 도보역세권으로 다니는 그런 아파트를 내가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창릉역을 갖다 최대한 빨리 갈 수 있거나 아니면 대곡역이라든지 연신내역을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갖다가 내가 남들 관심받지 않을 때 소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무조건 아파트만이 답은 아니다. 또 킨텍스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삼성 원흥역 주변에 있는 도보가 아닌 거의 1분 컷인 그런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텔도 지금 슬금슬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감사 스마일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셔서 내 능력에 맞춰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내년으로 미루지 마시고 올해 12월 안까지 결정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행복 가득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